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명절도 지나서 봄이 머지않은 것만 같았는데 어제는 눈비가 섞여서 내리는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봄은 머지않았습니다. 자, 우리 다가오는 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요.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국세청에 대한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금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어떠한 목적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할 때 그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도 소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과연 이러한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가닥을 잡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요, 첫 번째, 탈세 제보라든가 세무조사 파생 자료, 그리고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경우에 역시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 취득 관련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역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요, 자, 그 내용 좀 더 보시면은 세무서장은 자금 출처와 관련된 각종 세금 누락 혐의에 대해서 수시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요. 만일일 때 그 선정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이때에는 당해 선정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그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역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그 개인, 그 당사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직계비속이라든가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동시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는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면요, PCI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FIU 자료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서 그 파급력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자, 국세청에서 이러한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그 기법은요, 자, 첫 번째 PCI 시스템입니다. PCI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은요, 뭐냐면은 국세청이 확보한 사업자의 재산이라든가 소비, 신고 소득 등의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을 해서 세금 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AI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마 PCI 시스템보다 제가 더 추론하건데 더 발빠르고 더 강력한 시스템이 향후에 더 도입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일단은 PCI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산식으로 나타내면요, 우리가 사업자의 재산 증가액에다가 그분이 사용하신 연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요, 이 둘에서 그분이 세무서에 신고 소득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차액을 탈루 혐의 금액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출처 조사를 하는 기법을 우리가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요, 소비 지출과 재산 증가의 합계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이 합계액보다 크면 그 차액, 즉 탈루 혐의 금액은요,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PCI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탈루된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분류가 되면요, 해명 요구를 받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PCI 시스템은요, 소득이라든가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납세자들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 사업자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혐의자에 대해서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그 혐의자 출처 조사에 대해서 어떤 그 혐의가 있는 그 분에 대해서 재산 증가액 그리고 소비 지출액을 더한 그 금액에서 나머지 국세청에 신고된 그 신고 소득 금액을 차감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탈루 혐의 금액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안 됐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 추출을 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추징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도 아니죠.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특정 2000년에 들어서 이게 굉장히 활발한 분석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 FIU 자료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활용한 출처 조사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 즉 FIU 자료의 그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금융기관은 국내 그리고 해외 거래 자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에는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이러한 내용을 잘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벌금 등의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요.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 세탁이라든가 불법적인 해외 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선별을 해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FIU가. 자, 보시면은 요거를 좀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는 총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융기관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우리가 STR이라고 합니다. 이 STR, 즉 의심거래 보고는요. 보고 기준 금액이 우리가 2013년 이전에는요. 원화 1천만원 이상 그리고 외화 5천불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기준 금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게 따블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 보고 금액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STR 의심거래 보고의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의심이 들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FIU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심거래 보고는요. 금융기관 등이 불법재산, 자금 세탁 행위 그리고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라고 판단이 되면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FIU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부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은요. 지금 종로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 종로 종각 그쪽에 있다 그러는데 해외에도 이제 그 본사 이제 메인이죠. 가장 주된 게 해외에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즉 외국의 그런 이러한 FIU로부터 수부받은 자료까지도 보고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FIU가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이번엔 CTR입니다. 여러분.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이러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입니다. 이제 이 CTR 즉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요. 금융기관 등이 1거래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1거래일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즉 현금입니다. 이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국세청이 조세법칙 혐의 확인을 위해서 FIU에 요청해서 수부하는 자료입니다. 조세법칙이니까 조세법 처벌을 받을 경우에 이제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조세범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번째 사항은 조금 좀 우리 국세청이 이제 직접적으로 쥐고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된 조세범칙 혐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서 국세청에 제고한 의심거래 보고서와 관련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자료입니다. 이렇게 총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활용을 해서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재산 취득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등에 대한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국세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 즉 FIU 자료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 일정 기간 통상 4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 자금과 대출금 상환 부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납부 부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하나 그 자국들을요, 모든 자료를 우리가 국세청은 이 FIU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만약 법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의 자금의 출처가 법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자만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의 법인의 자금 출처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금융자료 등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대상자는 재산취득자금의 원천과 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소명해야 됩니다. 재산취득에 대한 그 출처만 이제 우리가 소명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서까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돼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만이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의 법인까지도 세무조사가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활용해서 최근에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세까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우리가 금융실명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금융정보 분석원이 보고대상 거래에 차명 거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명 거래가 보고대상 거래에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고액 예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을 타인 명의로 예금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는요, 과세 당국은 의심거래 보고, 즉 STR이라든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과 함께 차명 거래의 현금 거래를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꽉 막히시죠? 그래도 숨이 꽉 막히셔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시고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숨이 꽉 찹니다. 좀 많이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무조사도 이제 많이 당해보고, 이런 소명 자료도 저희 업체들 중에서 지금 해가지고, PCI였으면 좋았는데, FIU 자료까지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정말 지금 말미로 갈수록 굉장히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국세청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뭐 PC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이게 산식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가 AI가 지금 많은 걸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FIU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지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도 하고, 소명을 이제 하도록 권하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운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떠한 그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에 대한 그 세금 조사라든가 이런 세무 관련 내용은 세무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고요. 법적인 부분은 이제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그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STR이라든가 CTR 이러한, 그리고 최근에 차명 예금까지 이렇게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향후에 아마 국세청에서는 보다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집중력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가지고 불법적으로, 어떻게 불법이 아니죠, 모르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루틴에서도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셔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요, 항상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해서 어떤 자금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라든가 이런 채권 등을 취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자금
어떠한 그 과거의 본인의 채무 등을 상환을 할 때 어떠한 자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취득을 했고 어떻게 채무를 상환을 했고 이 등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 자료를 미리미리 다 챙겨 놓으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너무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 세무조사에 처해진다면은요, 돈도 돈이지만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요 많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서로부터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렇게 어떠한 내용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그리고 소명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세무조사장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뜩이나 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법인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세무조사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직계존속, 여러분의 직계비속까지 그 세무조사가 더 파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떠한 목적하는 그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채무를 상환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국세청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이나 출처조사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에서 국세청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그 향후 우리 국세청이 갖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부터 갖고 왔던 그 방향 PCI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도 높게 두드리고 있는 FIU 자료 특정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활용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까지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요기나 그런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희와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고 저희와 같이 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채널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